자, 잘 쉬셨죠? 예, 멸실 등기 보겠습니다. 본 다음에 또 줄 쳐드릴게요. 멸실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를 없애게 한 것이 멸실 등기인데, 멸실 등기의 경우는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대상은 먼저 토지나 또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랍니다. 그럼 토지가 또는 건물이 존재하다 멸실한 경우도 있겠지만, 건물은 있지도 않은데 등기부가 떨렁 있는 경우에 이때도 멸실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일단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일단 소유권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이고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위반 시의 경우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요거는 토지 건물이만이죠.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시키는 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하는 똑같은 개념인데, 여긴 1개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발생했죠.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 내고 1개월 내고, 건물이 없는 경우는 지체 없이고, 멸실한 경우 건물의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따라 붙지만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과거에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간평사 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멸실 등기한으로 폐쇄해야 한다. 직권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하되 언제까지 신청하시래요? 지체 없이가 될 것이고, 촌발설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대장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건물의 경우는 반드시 대장일까, 대장이 아닐 수도 있을까? 대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 요거 때문에. 건물이 없다는 얘기는 대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장 또는 부존재 증명서류만 가져가게 되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건물의 경우 달라요. 토지는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되고, 대장을 내겠지만 건물은 대장 또는 부존재 증명서만 가져가면은 이제 멸실 등기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언제가 될 것이고, 멸실한 경우고,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부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건물만 대상이다 보니까 토지가 없잖아요. 토지는 반드시 대장 내는 것이 대상이니까 나누시길 바랍니다. 책 따라가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단독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토지가 멸실한 경우는 대장을 첨부해서 몇 개월 내 신청하실 것? 1개월로 신청을 하셔라.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마찬가지,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대장 첨부한 후에 1개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 1개월 할까 안 할까? 건물이 멸실하면 1개월 50만 원 따라 붙잖아요. 그럼 건물 주인이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1개월로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까 모를까? 근데 배워도 모르는데, 안 배우면 더 모르겠죠. 이때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요.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막아줬죠. 도움되기 때문에 밑에 따라 붙는 것이 1월 내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1개월 내에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나와 있고요. 10번은 생략하고, 건물의 부존재 건물의 멸실인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몇 개월 내래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또 신청 안 하게 되면 1개월 내 대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멸실한 경우는 1개월 내가 되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건물의 멸실인데, 건물이 멸실할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한계에게 1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의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왜 그럴까? 건물을 살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없어진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소유자가 살고 있더라.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자기 집 멸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멸실된 경우에 멸실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피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건물을 저당자분자 입장에서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만약 화재로 소실된 경우는 화재 보험금 나오겠죠.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에 대해 기하시면 될 것이고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첨부정보의 경우는 토지가 멸실한 경우는 뭘 가져와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본을 내게 되어 있고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반드시 대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이나 또는 그 밖의 첨부정보, 내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존재 증명서면이에요. 또 단독 시청 등기다 보니까 등기필증이나 인감 등은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서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2번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번에 등기 기록은 폐쇄해서 없어진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게 문제될 부분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의문 정도만 따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란 말 나오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잘 못한 경우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 회복하는 것이고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 일부 말소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방식의 차이가 져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말소 회복하기 위해서 가실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등기를 불법으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지만 회복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반대로 등기를 적법하게 말소한 것은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적법 말소된 경우 회복 등기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은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한해 사례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것은 자발적 말소라는 것은 적법인가요? 부적법인가요? 적법한 거죠.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적법 말소가 된 경우만 회복 등기하더라 묶어 놓으시고 두 번째 경우는 왜 부적법 말소가 됐는가 이 원인은 묻질 않습니다. 당사자 과실이든 등기원 과실이든 원인 묻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할 당시에는 등기상 이해한계인이 있을 경우에 이해한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주등기이다 부기등기이다 없는 경우는 각하입니다. 뭐라고요? 각하 등기 안 해줘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어디에서 끝나더라? 변경 경정할 때만 주등기 부기등기고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부터는 이해한계인 승낙서 없으면 각하당합니다. 이때 문제가 두 번 나온 것이 말소 회복 등기 이해한계인이 누굽니까? 물어본 것이 문제였었는데 말소 등기 이해한계인은 회복 등기를 잘 보고 따져야 된다. 그래서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기준이며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시점이 언제고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해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놓으시는데 반대로 그러면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둘 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시점이 언제고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해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풀어 드릴 겁니다. 다시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 회복 등기할 수 있더라. 반대로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은 회복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은번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네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유는 자발적 말소라는 얘기 부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등기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적법하게 말소된 건 회복 등기하지 못하고 부적법 말소가 된 경우 회복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며 그다음 두 번째가 등기를 잘못 지우게 되면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잘못 지워진 등기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므로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제3자의 불축에 손을 주지 말아야 한다. 손해가 있게 되면 그제 승낙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이해관계인은 누구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손해를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 권리취득 시 말소 등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 시점은 언제가 되고 회복 등기 시가 되는 것이고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존재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해한계인이 아니다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러면은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한계인이 아니란 얘기는 양립할 수 있어야지만 이해관계인이 이 뜻이에요.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또 재판에서 선순위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요거 외우셔야 돼. 누구라고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요거 들어가시는데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자, 1순위의 사례 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채권은 1억 등기되어 있습니다.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는데 저당권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5천만 원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채권을 다 갚은 게 아니니까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죠? 5천만 원 갚은 다음에 변경 등기 신청할 경우에 채권액을 감액할 당시에는 승낙 받을 필요도 없어요. 도움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 등기를 5천만 원 낮춰줄 의무가 있는데 등기관이 착각을 해서 이 등기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원인을 변제했다고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말소 등기를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지금? 잘못했죠? 변경할 걸 말소했으니까 잘못 지웠네요. 잘못 지웠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지워질 경우 얘는 좋아요? 나빠요? 아니, 요거부터 봐야지. 그럼 얘를 말소할 때 후순위 권리자 오늘 배운 건데 얘는 이해관계인일까 아닐까? 얘가 지워지면 얘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럼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그럼 말소할 때 선순위 이건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말소했습니다. 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상당히. 왜? 순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잘못 지웠기 때문에 말소 회복하겠대요. 말소 회복한다는 얘기는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버립니다. 원인을 등기관에 뭐 차거나 판결받은 경우 판결을만 쓸 것이고 원인을 넣어주고 회복 등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질문. 회복 등기 끝났을 경우에 여기 말소 회복 등기인데 그럼 저당권 살았다 죽었다. 하나 둘 셋. 대답하시라는 얘기. 하나 둘 셋은 대답하시라는 얘기고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 하나 둘 셋 그럼 딱 이러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아직 살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럼 지워지기 전 저당권이 몇 순위였었어요? 1순위였었죠? 회복 등기 끝났지만 순위상으로 2, 3, 400개 없잖아요. 그럼 아직 살은 게 아니에요.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여기 저당권이죠? 이걸 한 글자도 안 빼고 다시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채권액이 얼마 아까? 지워지기 전에 1억 있었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억으로. 이렇게 살아나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지우기 전으로 되돌려 놨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등기 들어왔어요? 변경 등기 들어왔죠? 이걸 다시 여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위도 말소되기 전 몇 순위? 1순위죠? 종전의 순위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앞서 배울 때 말소 회복을 하게 되면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가 아니라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다. 그럼 얘가 지워지기 전 몇 순위? 똑같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갔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회복을 하면 자기 자리에 찾아왔죠? 찾아왔지만 얘가 회복한 동시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분 나쁠까? 얘가 열받겠죠? 얘가 살아난 다음에 순위 뒤로 밀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언제 피해가 따라왔어요? 말소할 때 피해가 와서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네? 말소할 때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럼 회복하게 되면 융자 있는 집에 전세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소되기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서 얘가 살아나는 순간 얘가 순위가 뒤로 밀리죠? 그리고 얘가 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해관계이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뭘 받아와라? 승낙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승낙해줄까?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뜻인데 시험에서 요거를
요거로 2번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2번 낸 것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언제라고 배웠어요? 15회라고 배웠죠? 15회 시험에 한번 나왔고 또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 17회 시험입니다. 이 2번 요거 달고 들어왔어요. 말세 버튼이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점은 언제고 회복 등기시를 보고 따질 것이고 2단계에는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이다요. 그럼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단데 그럼 누구를 의미하느냐 따져보자고. 1순위에 A라는 자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2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얘를 말소 등기해버렸어요. 말소하고서 다시 3순위로 C에게 A가 소유권을 팔아버린 경우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다시 이전 등기 B를 얘가 회복이 들어간대요.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 몇 순위로 회복해야 돼요? 다시 2순위로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게 되면 소유권은 2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2개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얘가 살아나는 순간 뒤에 들어온 2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2개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인이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인이고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이거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등기법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렵죠? 아닌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한 2번 들어야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지만 전 여러분 얼굴이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아까 대법원 판례 모아놓은 말이에요. 시점은 언제고 회복 등기시고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이다. 그 반대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다가 얘를 잘못 지웠대요. 오케이? 내가 회복을 하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뒤에서 살든 말든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가셨나?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가 살아나게 되면 얘가 살아나는 순간 얘는 뒤로 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가 있는 애들은 살아나면서 뒤로 밀리는 애들이 피해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사람 피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 요거 반드시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신청할 당시에는 원칙,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단독도 가능하고 직권 촉탁 다 가능한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말소 회복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말소했냐가 차이점이에요.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한 게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할 때는 공동. 단독 말소가 잘못되어 있을 때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 잘못됐답니다.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이니까 앞에 배울 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직권, 촉탁 한번 배웠죠. 말소할 때. 그 말소를 회복을 바꿔놓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긴 안 걸고 걸게 되면 이걸 걸어요. 여기만은 특이한 거니까.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항상 특이한 걸 내게 돼요. 답을 만들고. 요게 특이한 부분 요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생략하고 등기 실행인데 등기 실행할 때는 둘로 나눕니다. 전부 회복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일부 회복 등기가 있더라. 전부 회복하는 경우는 조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조등기 방식,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보기 등기입니다. 그 회복 등기가 끝나게 되면 그 등기의 순위나 효력은 말소되기 전하고 동일하게 회복하는 것이 절차다 보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 시험 내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본인이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사례 가지고. 요거 사례를 좀 이해하시면서 아, 얘가 지워지고 본인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은 나오게 되면 대고 외우지 마시고 1순위, 2순위 그린 다음에 얘가 지워진 다음에 얘가 회복할 때 그럼 얘가 다 살아나면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겠죠? 반대로 얘를 지웠다. 다시 살아나고 말고 앞에서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면서 피해 입는다는 얘기는 누가 피해 입더라. 순위가 뒤로 밀리는 애를 기억하시면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35페이지에 기입에 따른 분류란 말 나오는데 조등기와 부기등기 한번 했어요. 앞에서 조등기와 부기등기는 독립번호를 주게 되면 조등기고 독립번호가 없을 경우는 부기등기라고 배웠는데 조등기와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받을 경우가 조등기고 부기등기라는 등기는 독립번호 받지 못할 때가 부기등기라고 배우면서 앞서 배울 때
이렇게 한번 나눠둔 게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나누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주등기 보기 등기는.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담보자분 저당권도 발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전세 줄 수도 있고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더라. 등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얘네가 들어온 건 전부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등기가 될 것이고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도 들어올 수 있고 전세권에 전전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가 들어온 건 어딜 잡고 들어왔대요? 전세권 잡고 들어왔지요? 그럼 어떤 권리를 잡고 들어오는 게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등기는 전부 다 조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또 언제나 포기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다 보기 등기다. 조등기. 전세권 이전은 보기 등기. 저당권 이전 보기 등기. 이거 한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다 이제 추가시킬 게 있죠. 나눠지는 게. 아까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조등기 보기 등기. 승낙서가 있으면 아까 승낙 받아서 보기 무기 춤추러 언제 가자. 주말에 가자. 기억나세요?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이제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오늘 또 배웠네요. 전부 말세 보고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세 보고 등기는 보기 등기. 표제부 나오고 또 배웠죠 오늘. 표제부 변경은 다 주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또 언제나 보기 등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주등기 보기 등기는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럼 지금까지는 다 알게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밑에 보기 등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 가지번호 보시는 거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 주등기와 동일 순위 또는 연장선상이므로 주등기 말소 시 보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칠판에서 아까 말소 등기할 때 이해한 게 한 번 더 그리자고요. 전세권 잡고 들어온 아까 2번 잡고 들어온 전세권 잡고 들어온 이해보기로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번호번호는 어딜 잡았대요 지금? 전세권 잡았죠? 그럼 얘를 말소할 때 얘도 덩달아 죽으니까 말소할 때는 저당권에 뭘 첨부하실 것? 승낙서 가져와라. 기억나세요? 그럼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거지 신청할 필요는 없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보기등기 기준하는 것은 뭐 생략하고요. 세 번째 배웠던 거네요. 보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보기등기 상호원의 순위는 그 등기 순수에 따른다. 배웠던 부분이고 환매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등기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 언제나 보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겠죠. 두 번째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청구권 가등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기등기고 소유권 이외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압류가 압류는 주등기가 되겠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압류가 압류는 보기등기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보기등기입니다. 환매등기 아직 안 배웠죠? 질권은 배웠습니다. 질권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잡고 들어오는 질권이에요. 소유권을 잡았다 저당권을 잡았다. 저당권 잡았으니 소유권을 안 잡았네요. 그럼 당연히 권리질권 등기도 보기등기고 7번 생략하고 8번에 일부 말소법 등기도 보기등기 되겠죠. 반대로 전부 말소법 등기는 조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이름 바뀌는 거 언제나 보기등기고 오늘 배운 거 나왔네.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할 당시에 이해한견이 있더라.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고 옛날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배운 게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보기등기는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수업 두 바퀴 돌아가시면 어떤 게 주등기인지 보기등기인지 저절로 압니다. 참고 기다리실 부분이에요. 남은 직권 경정 등기도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왜냐? 등기관이 직권을 고쳤다가 주등기로 실행해버리게 되면 순위 밀렸다가 난리 나니까 순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보기등기예요. 직권은.
근데 공행물 불분할 특약 등기도 보기 등기이며 13번을 생략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보기 등기 사연은 외우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니까 대부분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배운 거 많이 나왔죠? 네. 다음 주에 환매 등기 배우면서 환매권 등기 보기 등기입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에 보기 등기입니다. 다음에 또 배우니까 이제 배우면서 채워집니다. 근데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효력에 따른 물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가등기, 이제 가등기를 배운 다음에 갑니다. 가등기도 쭉 설명드리고 줄 쳐드릴게요. 가등기라는 등기는 시험에 매회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몇 개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떨어져요. 가등기는 왜 하느냐? 가등기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의 목적인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더라. 근데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더라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더라. 그럼 가등기하는 청구권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하지 못한다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물권적 청구권 3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 아닌가요? 맞죠? 이거 가등기할 게 아니니까 가등기는 뭐만 해라? 채권적 청구권만 하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가등기한다는 얘기는 장치할 등기 어떤 등기인가요? 본등기죠? 가등기할 수 있는 없는 기준은 본등기가 목적이니까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하는 걸 어떤 것이냐 따져가게 되면 소유권 본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도 본등기할 수 있나요? 지역권도 전세권도 저당권도 권리질권도 그다음에 채권 남보권도 임차권 판매권 다 본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는 허용을 합니다. 판매권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일단 본등기할 수 있으면 소유권도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일단 묶어 놓으시고 무엇을 보존하겠대요 지금?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3개로 세분합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던데 법조문에 규정하기를 청구권은 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으며 장래 확정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요. 장래 확정할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약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여기에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업 한 3번 들은 다음에 외우시면 눈에 익어요. 귀에.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줄여서 설인의 변소 이렇게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설인의 변소. 여기에 걸리면 가등기할 수 있고 여기 없으면 가등기 못하는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변경 가등기할 수 있다. 소멸 가등기할 수 다 가능해요. 그럼 여기 없으면 가등기 안 받아주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할 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보존자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말소 등기 가등기할 수 없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시급의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지조건부. 다 가등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받아줘요. 아니 저건 왜 못하지? 한번 따져보자.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돼요. 오늘이 2월 17일 날부터 이제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 합격하면 집을 준다 했을 때 합격이란 말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 불확실?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우리끼리는. 확실하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끼리는 확실하지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그럼 다수설 의견을 따라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월 24일 날은 확실히 오나요? 네, 요건 기한, 불확실한 조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얘기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그럼 오늘 줘라, 합격하면 줘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얘기는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네요. 이렇게 발상을 뭐라고 부르고?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확실한 날을 시기 뭐라고 부르더라. 같은 개념이고, 확실 불확실 차이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는 오늘 집을 증여하겠대. 오늘 가지시래요. 오늘 가지시는데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소멸하겠죠? 평생 떨어지겠네?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합격하면 효과 소멸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 소멸되는 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고, 시기 부릴 때 저 기한일 경우는 종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 반을 갈라서, 시기보다 정지조건부라는 얘기는 장래 효과가 발생할 때를 시기보다 정지조건을만 썼고, 장래 소멸되는 것을 해지조건하고 종기를만 썼어요. 이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 성취, 그 다음에 기한 도래로 발생하고 소멸되는 걸 이렇게 배운 거 이거 민법이에요. 맞나요? 이거 민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등기법은 여길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럼 시기부랑 정지조건은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본등기하면 안 되고 가등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는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되죠? 오늘 주려면 오늘 당장 본등기할 사유지 가등기할 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시기부랑 정지조건은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오케이? 종기부랑 해지조건은 본등기로 일로 오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림만 이해하시면 왜 못하는 가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지 대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해 갔어요? 오케이? 네, 요 민법 배운 것만 응용하시면 되겠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면 집을 줄게. 그럼 오늘 못 등기 하느냐? 효과 발생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지금 당장 가등기할 수밖에 없다요. 이렇게 풀고 가시면 답이 떨어질 테니까 민법 바탕에 조금만 그림 그려주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약도 가등기 다 할 수 있다. 예약은 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은 다 가등기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가등기 할 수 있다부터 구별 실익이에요. 잡아내시고. 근데 판례로 들어갔는데 판례에서 가등기도 가등기 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에도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가 양도가 가능하므로 가등기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고, 전부 다 보기 등기 방식으로 실행해라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게 있더라. 이 가등기라는 등기를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으려고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더라요. 그럼 가등기를 지금 뭘 했대요? 가등기를 가압류하고 가등기를 가처분했죠? 그럼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는 얘기인데 돈 받으려고 가등기를 가압류했대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할까? 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가등기를 잡았느냐요. 아닌가? 여러분이 저에게 돈 받으려고 가압류하려고 딱 재산 뒤져보니까 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더래. 미확정 가등기밖에 없더래. 가등기 가압류했더니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가등기로 잡은 겁니다. 지금 물에 빠지시면 뭘 잡아요? 몸무게 생각 좀 해보세요. 지푸라기 살아나올 수 있나? 어떻게 그걸 잡을 생각을 해? 자, 어쨌든 간에 그 심정으로 잡은 게 뭘 잡았다? 가등기를 갚는 거예요. 일단 끝나고 도망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이중으로 가등기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이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다 가능하지만 주의할 것이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이게 뭔 말인가 풀어드릴 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여기까지 책 봐드릴게요. 일단 책 보시게 되면 일단 가등기는 어떤 목적이냐,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인데 이때 청구권의 경우는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본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밑에 보니까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찾았어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줄여서 뭐라고 외우셔라. 서류변수에서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가등기 다 합니다. 임차권도 가등기 할 수 있고 환매권 다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청구권의 시기부하고 정지 조건부 청구 가등기 할 수 있고 또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두 글자를 줄여서 예약 요건은 1번, 2번을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오케이? 요거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 보니까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뭐만 가능하대요? 채권적만.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제한등기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처분 제한등기란 말 나오면 빨리 떠오를 말 압류나 가압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없고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가 다수설이에요. 채권적 물권적 따지긴 하지만 없다로 이해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가등기 할까요 못할까요? 가등기 할 수도 있고 가등기 양도가 가능한 가등기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으며 전부 다 보기 등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여기 대법원 판례고 이중의 가등기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요. 넘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 하나 빠진 게 있죠. 본등기 여기 오른쪽에 박스에 들어가 있네요. 박스 안에 세 번째 본등기 금지 가처분 기입등기 찾았어요. 이건 허용하지 않는데 이제 할 수 있다 없다는 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 잘 줍니다. 할 수 있는 거 구별할 줄 아느냐 못하는 거 구별할 줄 아느냐 하고 못하고 구별하시는 요게 기준이에요. 요거 외울래 안 외울래요? 으드득 외울래 안 외울래요? 외워야 되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가등기 할 때 절차가 나오는데 가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이냐 공동이냐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기본 원칙이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이지만 반대로 단독 신청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더라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원칙은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등기 안 해주게 되면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 안 받더라도 단독 신청하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석 요구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를 받은 경우 단독 신청 허용합니다. 여기 뭔 말인가 따져갈 텐데 자 제가 여러분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기로 유사 표시래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대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저희 가등기 요청하시겠네. 같이 가시죠. 같이 가는 게 원칙인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합격하면 집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젠틀하죠? 네, 이때는 혼자 갈 수도 있다요. 근데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등기 해달래요. 바쁘대요. 여러분이 승낙서 써달래요.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이건 없다 하죠. 협조 안 하게 되면 판결을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약식 명령이 있어요. 그럼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시는 거예요. 법원에 나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 협조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법원이 가처 명령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잘 들으세요. 시험 매번 나오는 지문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통해 실행하는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가 맞는 말, 단독 시행이 맞는 말. 단독 시행할 등기지. 요건 촉탁 등기 아닙니다. 이 매번 나오는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상에서. 요건 왜 받은 거에 두 가지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목적인 거지 가처분 등의 목적이 아니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 매번 나오는 지문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1번이 뭐가 나와 있고 승낙이 있죠. 또 하나 두 번째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요.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 가서 본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그럼 혼자 가서 하라고 명령서를 줘요. 그거 단독 신청하는 거지 촉탁 등기 아닙니다. 주의하실 부분이고 법원 명령과 등에는 이의 신청할 때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내려와서 첨부정보의 경우는 자 배운 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가등기 할 경우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검인 안 받죠.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 배운 대로 갖다 붙이면 돼.
가등기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건인받아라. 그럼 가등기 주인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건인받을 필요 없다. 그럼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세 핵심을 첨부할까 안 할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쉽게 이해하세요. 가등기했다고 농지 주인 바뀌어요? 그건 아니니까 첨부할 필요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할 경우 토지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가등기는 다 필요 없어요. 허가지 하나만 받으면 돼요. 토지권 허가 배울 당시에 허가는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허가 받는 유상계약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등기에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죠?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는데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단서 조항이 매매 이해액을 포함한다요. 뭘 포함한다고요? 매매 이해액을 포함한다 그러면 예약할 때도 즉 가등기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받아오느냐?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시면 돼요. 뭐만 받으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본등기 할 때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아야 하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는 딱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서류 배우면 알게 되니까 지금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 외워줘요. 그 다음에 그 가등기 하게 되면 어디다 실행하느냐?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실행하게 되고 표제부는 가등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했어요? 갑구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을구로 가니 갑구 날고 들어가되 표제본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할 때 방식은 주등기냐 보기등기냐요.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 요거만 또 이해하시면 돼요. 가등기랑 본등기 차이점은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여러분 옛날에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수, 우, 미양, 가중 빈거 그걸 말하는 게 맞잖아. 가가 차이점이에요. 왜 웃으세요? 자, 본인도 마찬가지면서 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고 차이점은 가짜가 있냐 없냐가 본등기와 가등기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배운 대로 한번 채워보자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 보기등기? 조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조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일로 와서 아까 소유권 이거 참 잘 안 지웠네. 자, 소유권자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 요 주자 지워서 써볼게요. 자,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자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주등기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자분 저당권은 보기등기네요. 전세권자분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보기등기다 보니까 본등기도 가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 보기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니까 본등기에다 뭐 하나 붙이면 되는 거다. 가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가등기 실행 여부고 이제 가등기 실행까지 한 다음에 봐드릴게요. 자, 가등기 할 경우에 1순위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남편이고 우리 여편이 있는데 여편이 밥 먹고 하는 말이 내일부터 밤에 학원 간대요. 어디 학원? 공교중개사.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 힘을 주시든가 조박으면 네 머리로 되겠냐 구박하시든가 당한 대로만 얘기하세요. 근데 울진 마시고 자 구박을 하니까 와이프 하는 말 내가 따먹을 거야. 남편 하는 말 합격하면은 집을 증여를 해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 남편을? 지금까지 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못 믿으니까 아침 잘 먹인 다음에 진짜 줄 거야? 그래 진짜 주겠대요. 그러면 가등기 해줘. 그래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마누라 명의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딱 해주게 되면 옛날에는 여백을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지금 전사는 여백 안 남깁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만들진 않아요. 전사는. 가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나중에 가등기한 사실을 밖에 나가서 병이란 자에게 우리 마누라가 합격하면 집 주기로 가등기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바뀌면서
자기야 나도 가등기 해달래요. 공부한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요? 자기야 나도 공부할 때 가등기 해달래요. 병의 정체는 누구다? 세컨드입니다. 가등기 안 해주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가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되죠. 삼손이도 다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수도 있다요. 지금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 몇 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죠? 이게 여기로 가서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또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할 수 없다 그랬었죠? 이게 뭔 말이냐? 다시 일로 들어와서 가등기가 2개가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을이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뒤에 들어온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왜 죽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본등기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가 본등기 안 하면은 자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 본등기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본등기 못하게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가 되어서 저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본등기 못하게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못한다요. 왜? 가등기권자 권리행사, 본등기는 권리행사인데 못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는다. 이해 갔나요? 네, 여기 일단 가등기 할 때 모양새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책 봐야겠죠. 그러면 또 본등기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책 들어가서 가등기 심청 정보 첨부 정보에서 가등기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리을번, 미음번 그거만 잘 보시면 되겠네.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없네요. 농지에 대해서 가등기 할 경우에 농지 취득세 핵심을 첨부한다 안 한다. 341페이지에 맨 꼭대기 리을번. 첨부할 필요 없다. 야, 주인 맡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토지권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포함하니 그 다음에 가등기도 거인 받아야 돼요? 안 받지요? 그럼 가등기도 뭐 하나만 받으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도 받은 것만 이해할 줄 알게 되면 본등기 할 때는 안 받은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실행은 가등기는 사항란에 실행하더라. 사항란 갚거나 울구에 가는 것이고 표제본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횡선 여백 남기는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내려와서 리을번 본등기 이제 가등기 할 때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가등기 할 때 방식은 주등기로 갈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갈 수도 있더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갑니다.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가등기로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네,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자 칠판에서 가등기 후 본등기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할 겁니다. 자 지금 가등기 할 때 맨 처음에 가등기는 의무자가 누구고? 가등기한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을이 있죠. 둘이 본등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등기한 이후에 이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겠죠. 가등기한 이후에 소유권이 가백에 있다 보니까 이 집을 다시 병이라는 자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더라요. 팔아먹은 게 의무자가 바뀌었죠. 얘는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고 얘는 제3 취득자 존재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본등기를 누구한테 갈 것이냐 문제인데 본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일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3 취득자가 본등기일 때 의무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의무자를 찾아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고. 이유만 하면 답이 떨어져요. 을에게 가등기하고 나서 병에게 팔아먹었죠. 그럼 삼손이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병 누구한테 본등기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가등기 뒤에 들어온 이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소유권 2개가 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당하는 병 입장에서 본등기하면 자기가 죽는데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할 테니까 원래 가등기해준 가백이 갈아요. 그럼 가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할 당시에는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에 청구하는 거지 제3 취득자가
본능결의 의무자는 아니다요. 그럼 출판상 원래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에게 가는 거지 병이 될 수는 없다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할 때 갑과 을이 살아서 있으면 좋으련만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더라요. 갑이 사망하거나 을이 사망한 경우에 본등기하게 되면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가는 이걸 또 물어보는 게 마지막 문제인데 자 하나 응용할 것이 옛날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더라. 매매계약 후 사망했다는 얘기는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더라. 이 매매를 가등기로 바꾼 거예요. 이제 가등기 후에 사망하더라. 뭐가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죠? 그럼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케이? 둘 다 상속등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등기권자가 이번에는 권리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 수인이 있을 경우에 전원이 전원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시험에 참 잘 내는 지문입니다. 가등기권자 여러 명일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원명의 본등기 청구는 허용하지 않지만 지분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002년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잘 나오는 지문에 주의하시고 이래는 전원명의 할 수 있대요. 전원명의는 안 돼요. 지분만 본등기 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책 따라가서 본 다음에 또 마지막 절차 중요한 거 보자고요. 책 보게 되면 본등기 할 때 일단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전된 경우에 1번이 요거죠. 가등기 실행한 후 병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그럼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해라?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해라? 병한테 청구해라? 원래 의무자를 찾아가셔라. 그래서 제3취득자가 의무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3번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더라. 누가 사망하든 간에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로 본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원인 정보, 등기 별칭, 허가서 등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7번 참 중요한 말인데 가등기된 권리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느냐인데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중에 1위는 일부 지분만 본등기할 수도 있다요. 이해 갔어요? 하지만 1위 전원명의 등기할 수는 없다 해서 밑에 똑같이 따라 붙는 말이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서 나오는데 거기 기억번호는 읽도록 하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용을 보존 등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1위는 전원명의 할 수 있대요. 안 되죠? 지분만 등기할 수는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본등기 후 효력인데 가등기 때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 순위는 가등기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니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고 순위는 가등기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변등기 어떻게 했어요? 본등기 하니까 직권말 소당했죠? 요거를 찾아서 잡아내시면 돼요. 넘어가게 되니까 밑에 맨 밑에 나와 있네. 가등기에겐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찾았어요? 이제 요건 이제 넘어가서 오른쪽에 페이지 345페이지에 본등기와 직권말소 찾으셨나요? 요거 먼저 볼게요. 순서 바뀌어야 되는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직권말소라는 한 후에 바로 나오네.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까 제가 고치십시오. 기억나세요? 아까 1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 유도자 기를 부여서 말소한다가 아니라 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지한다를 받겠다고?
1시간 지나서 잊어버리셨나?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권말소부터 한 다음에 통제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말소하느냐? 칠판사건 본 다음에 말을 풀자고요. 자, 분명히 가등기 이후라 그랬죠? 시기상으로 요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병등기 세 개 놓고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들어왔죠?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본등기하기 전까지 요 중간에 들어온 등기가 병등기 들어왔죠? 이 병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병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불러요. 중간에 들어온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중간 처분 등기 둘로 나눕니다.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느냐, 양립할 수 있느냐 나눠요.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때는 순위만 후순위를 밀리는 거지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놔둬야 돼요. 무조건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붙어 있는 경우 양립할 수 없단 말이 나온 경우는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직권 말소하느냐? 지금 칠판에 병 중간에 들어왔나요? 야, 언제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왔죠? 소유권인가요?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도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도 직권말소. 전세권도 직권말소. 임차권도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압류도 직권말소. 가처분도 직권말소. 경매도 직권말소. 다 직권말소예요. 상속도 직권말소. 다 직권말소입니다. 오케이? 다시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은 소유권,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상속 다 직권말소예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권리는 이 중에 하나 가지시래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있어요? 소유권이 좋잖아요. 제일 좋은 게 직권말소 당했대요. 나머지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게 그 밑에 보니까 오늘 본등기 직권말소에서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직권말소하되 기억번 직권말소 대상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등기 중 다음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한다요. 다 직권말소하는데 살아있는 게 몇 개 남아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딱 잡아드리고 외울게요. 첫 번째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실판에서 아까 여러분이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 불쌍하더라 안 불쌍하더라? 불쌍하면 보여줘야겠네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는데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미확정 가등기를 가압류했대요. 근데 채무자인 제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채권자 여러분 입장에서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져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매실행하면 되니까. 그럼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다. 이 첫 번째예요. 오케이? 다시. 아까 미확정 권리 가등기를 가압류했잖아요.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가등기를 가압류했는데 채무자인 제가 본등기를 통해 이 집에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 집 경매 실행하면 되니까 이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좋아진 거지.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가등기를 잡으면 가압류 가처분은 죽지 않는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가등기 전 나왔죠? 칠판에서. 자, 여기 보세요. 알면 되니까 직권말소 당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예요. 그럼 중간 처분 등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가 중간 처분 등기예요. 근데 반대로 끄집어내서 가등기 전에 했던 얘기는 가등기 전이란 말은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지 후순위가 아니잖아요.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부터 전은 아니니까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 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등기 이거 직권말소 못한다.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왜 살아있느냐?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직권말소 당하는데 얘는 언제 들어와야 돼? 가등기 전에 선순위니까 직권말소 안 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거는 어디 잡은 거고?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요 가등기 전에 있는 거. 그럼 마지막은 해당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란 말이 나왔는데 임차권자가 가등기에 대항하려면 선순위여야 돼요. 뭐라고요? 선순위.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임차권에 대항하는 거지 가등기 뒤에 들어온 임차권은 대항이 안 돼요. 그럼 요거 그럼 기역권은 뭘 잡은 거? 기역권은 뭘 잡은 거? 외쳐야 돼.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하고 니은 디귿 리을번 묶어버리면 돼. 그냥 묶어서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살아있더라.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 직권말소예요. 실판에서. 자, 여기 보자고. 책에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대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 본등기 소유권 얘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뭐 임차권, 압류, 다 직권말소예요. 다 직권말소 다만 4개만 살아있다요. 4개지만 묶어버리면 가등기 잡은 거 하나 하고 가등기 저는 살아있다. 요거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가등기 잡은 거 왜 말소 안 하더라? 불쌍하니까.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는 선순위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거기서 문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아닌 권리 좀 놔두세요. 이건 문제 풀을 때 설명드릴 부분이고 지금 들어가면 이해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돼. 아직 왼쪽 봐야지. 344페이지에 가등기 말소 봐야죠. 가등기 말소하다는 얘기는 본등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등기 어떻게 태어났어요? 공동으로 태어났죠? 그럼 말소할 때도 공동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지만 2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역권하고 니은번. 아까 단독 신청하려 설명드린 부분인데 공동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나 단독으로 말소할래. 말소 받아주겠다요. 하지만 아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 그 딱 하나가 바로 뭐다? 가등기. 가등기만큼은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해서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말소할 수가 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에 가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가등기권자 이름이 또는 주소가 잘못된 게 있더라. 고쳐놓고 말소해야 되느냐 생략할 수 있느냐예요. 어차피 지워져서 없어질 거 고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끝나는데 가등기는 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넣느냐? 나중에 공부할 때 비중 놓으시란 얘기죠. 이쪽. 가등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잘 물어봐요. 오케이? 한 2번 들으면 내가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번 듣고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쳐요. 한 3번 들으면 알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원래 등기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3번 듣기 전까지는 대화가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3번 들어야지 그 대화가 돼요. 이게 중요하고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차 본등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직권말소 했죠? 그럼 직권말소 당하는 거 안 당하는 거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거 가릴 줄 아느냐 물어보는 게 기쉬운 문제예요. 그럼 중간차 본등기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하되 직권말소 안 당하는 거 크게 몇 가지 있더라? 크게 2가지. 가등기 잡은 거 하나, 가등기 전에는 하나. 여기 자꾸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가 받아요? 농지취득자약식령, 거민. 네, 그거 하나 달고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지니까 거기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등기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소유권 등기 하나, 보존 등기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